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에서 기술 직무 교육을 맡고 있는 김명고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살짝 더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쿠팡과 라이엇 게임즈를 다녔고 현재 라인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애자일 코치, 프로젝트 매니저 등등 여러 가지 직무를 경험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라인에서 개발자를 위한 교육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인 내에서 개발자를 위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요. 사실 어떤 이런 기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변화하잖아요. 어, 교육 체계 이런 것들도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교육 체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완성된 모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하죠. 회사마다도 다르고 회사 내에서도 시대마다 다르고 또 트렌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겪어본 많은 회사들이 교육 체계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계속 변화하고 개선하고 했죠. 그래서 라인 내에서 현재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걸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기 목표에 맞춰서 지금 1, 2, 3번으로 나눠놨는데요. 신규 개발자, 신규 입사자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또 신규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많은 계신 개발자들 모두 포함해서 그분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떤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질문 나온 것도 제가 쭉쭉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 체계를 만들 때의 장기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육 문화나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이냐. 요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목표를 잡으면 요겁니다. 누구든 가르칠 수 있고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다. 요거가 저희의 어떤 문화나 환경 측면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무관해하고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이 장소 무관, 언어 무관, 주기 무관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글로벌에 쓰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언어로 교육을 진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누군가 교육을 한다, 인도네시아어로. 그거를 한국 사람도 들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만약 실제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목표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교육을 얘기할 때 뭐 많이 배울 수 있다든가 많은 교육을 들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구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교육을 하는 것이 강사, 교육을 하는 사람, 교육을 한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내가 가장 잘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 체계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강사는 이제 강의 내용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 수강생은 학습 내용에만 관심을 갖고 들으면 되게 그 외에 다른 운영적인 부분이나 뭐 행정적인 부분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도록 직원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직무를 담당하든 간에 그런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심화 지식이든 기본적인 지식이든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상적인 부분은 이렇지만 이 부분은 아직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교육 체계를 교육 콘텐츠 만들기 좀 쉬워요. 특히 외부에도 그런 콘텐츠가 많이 있고 어떤 기술이든 간에 소개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그거요 굉장히 심화된 내용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강사도 굉장히 적을 것이고 심화된 부분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겠다라는 것이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교육 홍보나 수강 신청이나 뭐 피드백 전달이나 굉장히 사실
교육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교육 운영을 책임지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듣는 사람들이 편하려면 교육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자동화하고 많이 또 혹은 자동화 안 되는 부분은 인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어떤 한 곳에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 비용을 좀 줄여 나가는 거가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는 네 번째 목표는 아무래도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죠. 교육의 양적, 질적 증가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이냐. 뭐 양이 많아야죠, 일단. 그죠? 교육이 일단 양이 많아야 좀 들을 것도 있고 할 거고, 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점점 교육의 컨텐츠의 품질이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모든 교육의 양적인 증가, 질적인 증가가 어떤 거냐? 모든 직원이 교육 가능한 하나 이상의 주제를 가진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질 때 교육을 많이 듣는다도 있지만 물론 모든 직원들이 내가 교육할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니어라 하더라도 혹은 내가 진짜 완전 신입이라 하더라도 신입 교육 과정에서 내가 다른 신입분들 대상으로 내가 스터디하는 거를 교육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럼 나는 어쨌든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직원이 그 상황에서 내가 교육 가능한 주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었으면 한다라는 거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완성되어 있는, 그죠? 완성되어 있는 교육을 한 번에 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사실 다른 분들이 너무 그렇게 딱 짜임새 있는 교육만 많다라고 하면 특히 주니어분들이 교육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보통은 강의를 조금 미완성인 부분이 있다더라도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고 활발한 피드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강의를 개선해 나가서 두세 번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기 목표를 또 세우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살짝 말씀드리면 이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어쨌든 신규 입사자는 회사에 원활하게 적응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럴 때 어떤 교육이 잘 제공이 되면 신규 입사자분들이 많이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저희의 목표이고, 두 번째는 모든 직원들, 신규 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회사는 학교와 달라서 교육을 막 제공하면 그 교육을 막 듣고 내가 확 성장한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분들이나 뭐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은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교육만 들어서 성장하지는 않죠. 다만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이 그런 경험과 자기 자신의 성장에 어떤 촉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분들 대상으로는 교육만으로 성장시킨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운영적인 부분에서 체계적 운영 이런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자 뭐 강사분들이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는다든가 하다못해 뭐 교육 자료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을 쏟는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또 수강생 입장에서도 수강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많은 낭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가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글로벌하게 교육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죠. 뭐 제가 한글로 교육을 하더라도 어떤 동시통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교육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입사해서 라인에 입사를 해서 내가 굉장히 주니어지만 뭐 GitHub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역시 주니어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런 교육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있으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안 듣겠지만 수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글로벌하게 모집해서 한 6개 나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여러 언어를 제공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단숨에 그 GitHub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6개 나라의 교육을 진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것들을 좀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입사자의 적응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하느냐? 크게 보면 저희가 3단계를 나눠서 신규 입사자분들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 직원 공통 교육입니다. 이거 뭐 어느 회사나 다 있죠. 그죠? 회사에 따라서는 막 3개월 동안 어디 연수원 같은 데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고생 열심히 시키고 이런 회사도 있고요.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게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적응하시고 막 던져 놓고 나 몰라 하는 회사도 사실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멘토를 지정해서 멘토분들이 각자 본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신규 입사자분에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라인 같은 경우에 일단 전 직원 공통으로 모든 신규 입사자들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직군에 상관없이 개발자든 뭐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간에 직군에 상관없이 회사의 어떤 공통적인 지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입사 시점은 당연히 바로 진행되겠죠. 요새 같은 경우 라인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행하게도 오프라인으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지 못하고 모든 개발 장비를 일단 그 신규 입사자 집으로 다 배송한 다음에 다 온라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분들끼리 그냥 몇 개월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보고 막 이런 분들도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럴 수 없죠. 그 다음에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두 번째로 바로 직무 공통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발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커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뭐 저를 줄여서 ECT라고 부르는데요. 개발 직군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도메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지식을 쭉 거의 한 달에 가깝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들도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내용의 변화가 많이 없는 것들은 영상 교육으로 본인이 원할 때 수강하시고 퀴즈 간단하게 풀고 수강 체크하세요.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변화가 자주 있기 때문에 라이브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이나 혹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이런 교육들은 다 들어주시면 좋아요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이제 교육을 쭉 들으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 거의 뭐 20개에서 30개 보통 과목을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쭉 수강을 하면서 대략 실마리를 잡게 되죠. 물론 이것만 들었다고 해서 막 다 알게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나왔던 아르메리아 이런 것이 있으면 아르메리아 소개 세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아르메리아를 뭐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듣는 분들은 거기서 실마리를 찾고 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통로나 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죠. 네, 2단계를 거치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팀 내에서 각자의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직별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팀 트레이닝 그냥 저희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 대부분 멘터를 지정해서 이런 멘토를 칭하는 명칭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멘토분들이 보통 가이드를 해주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나한테 뭐 가르쳐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방식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한 거를 다른 신입분들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회사에 뭐 지금 아직 취준생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회사 내에서 재직 중이신 분도 많이 있을 건데요. 이렇게 뭔가를 내가 배워서 되게 심플하게 배워서 뭐 팀원분들이든 혹은 같은 조직 내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보는 경험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직 내에서 방법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이제 공급 형태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콘텐츠가 당연히 있을 거죠. 직원분들이 교육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이고 제가 잘못 나왔네요. 자체 생산 콘텐츠가 있겠지만 외부에서 당연히 생산하는 콘텐츠가 있을 거잖아요. 요새는 또 많은 교육 회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하자면 많이 늘어났죠. 유료도 있고 뭐 무료도 좋은 콘텐츠가 많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는 일단 자체 생산 콘텐츠를 좀 많이 늘리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육이라고 하면 뭐냐? 세미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교육이냐? 이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의 정의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세미나 공유 세션을 구분을 해서 반복 시행이 가능해야 된다. 어떤 교육이 있으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그냥 공유하는 거다라고 하면 교육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직무 전문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물론 이제 내가 개발 직무 교육인데 갑자기 재테크 교육을 하겠어요, 뭐 주식 교육을 하겠어요 이러면 그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직무 전문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번외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공개가 가능해야 된다. 그냥 우리 팀만 살짝 하고 나 안 할래요 이러면은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그런 걸 공개해서 회사 내 다른 분들도 좀 보고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를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죠. 교육 코스도 많이 발굴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회사에서 강사 많이 해, 뭐 교육 많이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회사가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교육을 생각하고 강사분들에게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금전적인 지원책도 당연히 있고요. 뭐 강의 그 주제를 만들어서 내가 교육을 하면 강의 주제를 신규 주제를 만들었을 때 어떤 그 지원금 같은 것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발표 자료도 어느 정도 조금 만들어야 되고 발표 연습도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명예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칭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서 뭐 칭호 이런 것도 말씀 주셨는데 임명장 같은 강사 임명장 이런 것들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굿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강사분의 캐리커처가 담긴 스티커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후드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굿즈를 제작해서 이분이 라인 회사 내에서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좀 생각하고 주변에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왜 필요하냐? 어쨌든 조직 내에서 필요한 주제를 시의적절하게 발굴하려면 그거는 회사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부에 좋은 콘텐츠가 많이 생산이 되고 요새 뭐 기술적으로 특히 어떤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육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회사 내에서 꼭 필요한 그 조직 내에서 꼭 필요한 조직의 그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가장 잘하는 거는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시의적절하게 주제를 발굴해서 교육을 하는 거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콘텐츠를 계속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계속 제가 강사의 성장을 굉장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이걸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배운다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강의 콘텐츠를 개선을 하려면 그 외부 콘텐츠를 이렇게 피드백을 줘서 강의 콘텐츠를 개선한다 이런 건 쉽지 않잖아요. 밖에서 만든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전달해서 갑자기 바뀌고 이러기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강의 내부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외부 제공 콘텐츠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생산이 좀 어려운 주제가 있으면 당연히 외부 콘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의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 돈 들여서 내가 볼 수도 있지만 회사 내에서 어쨌든 회사 직무에 관계돼서 교육을 외부 콘텐츠에 따라서 가지고 교육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 방법이 어떠냐를 살짝 말씀드리면 교육을 할 때 뭐 단순 전달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시연 위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라이브 방송처럼 진행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라서 교육 진행 방법도 다르고 운영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에 따라 조금 진행 방법을 다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히 소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형식도 사전 제작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라이브로 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면
대본을 명확하게 써서 미리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빙이나 자막을 붙여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로 진행할 때도 오프라인 진행을 이제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동시 통역을 끼기도 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동시 통역을 한 2개 언어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3개 언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돌발 상황에 생길 때 취약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많이 경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가서 저희의 세 번째 단기적인 목표는 역시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또 운영 창구, 어느 한 부서에서 이런 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목표인데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교육을 진행할 때 통상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뭘 강의할 거냐를 확인하는 거죠. 강사가 확인이 되고 강의 주제가 확인이 되는 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 방안을 결정을 하기 위한 미팅을 운영 담당자와 강사분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떤 방법을 할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강의 방법 결정하고 그다음 언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어떤 주기로 할까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 어느 언어를 갖고 할까요? 한국 내에서만 할까요? 한국, 일본 할까요? 한국, 일본, 베트남, 뭐 연주나시 다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일시 명확하게 언제 하자라는 거를 정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모집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교육 운영 같은 것도 강제로 이걸 들어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신입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건 들으세요라는 건 있지만 라인의 문화는 앞서 저희 처음 소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들으세요의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 문구를 굉장히 공들여서 사용을 해요. 게시를 하고 보통 1주나 2주 전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또 2주 전 이렇게 되면 요새는 다들 까먹으시기 때문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보통 1주 전에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게시를 하고 수강생을 모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해당 일이 되면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진행할 때 또 중요한 거가 운영을 할 때 운영 담당자가 한 명 항상 있어요. 강사분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강의만 할 때 강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걸 듣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운영 담당자가 반드시 한 명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단하게 강사 소개도 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을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취합을 해서 그 수강생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죠. 강의 어떠셨나요? 평점도 좀 매기고 이런 점을 조금 개선하면 좋겠어요. 또 이런 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어요를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좋았어요라는 내용을 꼭 안 좋은 점뿐만 아니라 좋았던 점을 또 강사분들이 알고 그 부분을 더 좋게 만드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모아서 모으기 위한 이제 메일을 발송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모으게 되면 정리해서 강사분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당연히 녹화를 요새는 다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라이브로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어떻게든 영상을 녹화를 해서 그 영상을 어떻게 할까를 강사분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강사분이 봤을 때 이거 너무 내가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했는데 다음에 할 때 영상을 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상은 넘어갔으면 좋겠으면 저희는 게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분에게 어쨌든 그 저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사분이 오케이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컷 편집을 하고 거기에 자막을 입히거나 혹은 더빙을 입히거나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언제 할까요? 이런 것들을 옵셔널하게 정하게 되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 주체 일원화가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런 운영을 막 진행을 하는데 이걸 제각각 각 부서에서 다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강의 과정이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중간에 잘못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운영에 대한 경험을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운영 업무의 중복을 제거하고 글로벌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한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뭐 통역도 제공할 때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더빙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막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경험을 쌓고 운영 노하우를 한 곳에 이렇게 쭉 모아서 결국에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서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강사분은 강의를 여러 번 하면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수강생은 당연히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발전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런 그 운영 노하우를 얻게 되면서 경험하면서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걸 시스템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고요.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나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별로 사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다르게 인식한다.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회사 내에서 뭐 말씀드렸죠. 회사 내에서 굳이 교육이 필요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회사는 일하는 곳이지. 교육은 딴 데 받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육 굉장히 중요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가치관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수강생 모집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특히 또 라인은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많이 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뭘 해도 그 어떤 뭐 유료 서비스 이런 걸 하더라도 늘 노쇼는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나마 요새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신청하신 분도 많고 못 오시는 분도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 신청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강생이 너무 안 와서 막 취소된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다음에 내부 강사를 어떻게 많이 발굴할 것인가가 여전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기도 하고 인맥을 활용하기도 하고 공고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홍보나 마케팅에 가까운 활동을 통해서 이교육 한번 들어보세요. 이교육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구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채널을 또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의 강사분들의 강의 퀄리티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도 굉장히 고민이죠. 개인에 따라서는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취준생인데 내가 회사 입사를 해서 처음 강의를 한다. 당연히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강의의 테크닉을 포함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게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이런 온라인 교육이 예전엔 없다가 근래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제는 온라인 교육을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 두고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인터랙션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교육했는데 어느 순간 눈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벽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모든 강사분들이 한 분은 겪게 돼요. 한 번씩은 꼭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크게 문제없이 다들 잘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딱 30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라인에서 그 기술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내용이고요.